9월달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못을 박았다. 소외주 종목 군인들의 어떤 반등이 좀 눈에 띄는 한 주였다는 생각이 들고, 현대기아차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BMS라고 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매출단이 2분기 실적 보면 배로 늘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오늘 모신 분은 S1투자연구소 김동혁 대표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드디어 파월 잭슨 홀 미팅 이후에 발언을 했고요. 네. 그게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나 봐요. 나스닥 오늘 1.5% 올랐죠. 네. 1.47 올랐으니까 3대 지수가 다 올랐습니다. 네. 일단 오늘 미국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총평을 주시죠. 네. 이번 주 미국에서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7월달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어떤 얘기들을 나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좀 해소됐고요. 두 번째로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이 과연 시장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먼저 FOMC 회의록에서는 일부 인사들이 7월달 FOMC에서라도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된다 이렇게 일부 주장을 했다는 내용들이 담겨지면서 연준에서도 드디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됐다,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됐고요. 간밤에 이제 끝난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의 연설 부분에서 드디어 이제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 이렇게 이제 9월달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못을 박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뭐 폭에 대해서는 이제 언지를 주지는 않았고, 아무래도 8월달 고용 데이터 나오는 거 보고 0.25냐 0.5냐 이렇게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에서 파월이 드디어 9월달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 했다는 내용 때문에 간밤에 미국 시장은 1%대 상승을 골고루 했고, 러셀 지수, 그러니까 중소형주 중심의 종목군이 모여있는 러셀 지수는 3%나 올랐거든요. 네. 굉장한 뭐 반응이, 기대대로 뭐 파월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온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또 국제유가는 한 2%대 올랐거든요. 이게 최근에 이제 중국 수요 감소라든가 뭐 중동 긴장의 완화 때문에 좀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경기가 오히려 이제 뭐 침체라기보다는 완만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가는 또 오히려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그 이번에 잭슨 홀 미팅 이후 파월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그냥 별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덤덤하게 흘러가지 않겠냐. 대부분 이렇게 예상했는데 네. 그래도 비둘기파 발언을 해줬어요. 작년에 약간 매파적으로 해서 네. 주가가 좀 떨어졌던 예가 있었는데, 이게 참 교묘하게 그런 크로스가 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못된 발언 했으면 그 다음에는 좀 착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으로는 전 무색하다고 판단은 들지만, 트럼프가 예전에 금리 내리지마 그랬잖아요, 대선 전까지. 말을 전혀 안 듣는 거죠. 그냥 우리는 상황이 됐으니까 내릴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방금 우리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대다수가 예상하는 거랑은 다르게 항상 시장은 전개된다는 걸 또 한 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주의였는데, 뭐 별 얘기 하겠어 이랬는데 별 얘기를 해가지고 시장이 더 환호하게 만드는 그런 예상외의 상황들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증시, 우리 한국 증시도 한번 총평을 해봐 주시죠. 네, 이번 주는 사실 지수는 크게 뭐 진전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코스피는 딱 0.1%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한 1%대 정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코스피 중심으로 보면 2700에 대한 도전 문제에 있어서 약간 정체도 보였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2700선을 도달을 했다, 이런 거에 이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시장 변수상으로 일단 꾸준하게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고, 특히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주간 단위로 한 18,000계약 정도 들어왔다라는 게 일단 시장 버팀목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많은 업종들과 섹터들이 움직이는 가운데 전 가장 호재로 본 것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단의 뭐 기념비적인 이벤트였다고 보는데, 그 유한양행 쪽에 그 렉나자가 FDA 승인을 받으면서, 물론 당일은 약간 세론 뉴스 비슷했는데 금요일 장에서 신고가가 다시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FDA 승인 이슈가 제약바이오단의 전반적인 긍정적인 부분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제가 한 2주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뭐 경기 침체라든가 엔캐리 이슈, 뭐 엔비디아의 어떤 결함 이슈, 중동 이슈, 미국 대선 이슈 이렇게 크게 시장에 좀 퍼졌던 악재들 부분들이 완만하게 뭐 정상화되거나 아니면 악재로서의 그 위상이 조금 감소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우리 시장에도 은연중에 그냥 강보합 정도 시장을 유지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 호재와 악재 있었다면 뭐 이번 주도 그렇고요. 어제 금요일장 네. 증시의 호재 악재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어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한양행이 신고가 난 게 저는 제일 눈에 좀 들어오는 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한 2주 정도 왠지 모르겠지만 2차 전지는 다 빠진 것 같으니까 지금 안 담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좀 꾸준하게 말씀드렸었는데 목요일하고 금요일 장세에서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건 2차 전지류들하고 흔히 말해서 네카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이버랑 카카오류. 얘네들 반등이 꽤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이 물론 뭐 반도체라든가 전기차, 자동차 이런 쪽에 이제 뭐 섹터별 강세를 기본으로 가야 시장이 가는데 그런 시장은 아니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아주 자잘하거나 조금 소규모의 테마들, 흔히 말해서 대왕고래라든가 뭐 전기차 화재 이슈라든가 미국 대선 이슈들이 버무려지는 가운데 소외주 종목군인들의 어떤 반등이 좀 눈에 띄는 한 주였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도 좀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고요. 하나 조금 뭐 우프다고 전 표현드리고 싶은데 코스닥 장세가 빠지면서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삼성전자보다 4배, 5배 거래 대금이 신규 종목한테 몰리는 거. 지금 수목금 하나씩 그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1조에서 2조씩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몇 달 전까지는 사실 상장이 되면 바로 200%, 300% 이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는 공모가를 유지가 안 될 정도로 부진했었어요. 근데 수요일 종목부터 해가지고 어떤 종목은 300%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이제 빠진 것도 있고 어떤 건 그 전날에 강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200, 한 40%까지 올라갔다가 20, 30%로 떨어지고 끝난 것도 있고 어제도 비슷한 종목이 또 나왔고 그러면서 거래대금과 뭐 흔히 말해서 전국제일 단타대회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쏠림이 나오는데 결국은 오전에는 엄청나게 변동성을 긍정적으로 끌고 가는데 200% 올랐던 종목이 오후 돼선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물리니까 다른 쪽으로 수급이 돌지가 않는 상황이죠. 엄청나게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이런 표현을 드릴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2차 전지 같은 경우 배터리주 중심으로 뭔가 강한 반등세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악재는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악재는 테슬라 전기차, 예. 전기 트럭 그 뭐 조사 들어갔다, 네. 배터리 화재 이런 거서부터 시작해서 뭐 배터리 저 지상에서 뭐 테슬라 또 불나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네. 아 근데 지키고 반등하고 또 버티고. 네, 간밤에 테슬라가 4% 올랐는데요. 사실은 이게 저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게 물론 불이 나지만 사실 제가 전기차를 뭐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 해보고 아니 어떤 차는 불이 안 나나? 나는데 그냥 하나 나면 이게 회사의 주가를 뭐 몇 프로씩 빼야 되는 이슈로 맨날 등장하는 게 맞는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내연기관차랑 이게 결국은 격돌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돼서 전기차 쪽에 화재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이제 전기차 화재 여러 건 나오면서 통계적으로 막 따져보면 거기서 거기거든요. 사실 나오는 비율은 뭐 만 대당 0.9대 이래가지고 비슷한데도 뭐 최근에 하여튼 보급되기 시작한 전기차의 화재가 나오면 이게 그냥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간밤에 테슬라 오른 거는 저는 조금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쪽에 그 케네디 상원의원이 포기하고서 트럼프 지지 선언했거든요. 그렇죠. 물론 한때는 10% 정도 지지율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쪽으로 기울면 뭐 트럼프가 다시 근데 일부 사이트에서는 어저께부터 약간 그 지지율 조사가 나왔는데 좀 희한하지만 엊그저께 분명히 해리스가 그 대관식을 하면서
분위기는 엄청 달아올랐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조사 결과는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앨런 머스크의 트럼프 지지가 또 다시 약발이 먹을 수도 있었는지 이런 전망이고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싫은데 테슬라는 마음에 들어 이런 얘기를 자주 언급을 하기 때문에 뭐 테슬라 불난다는 거 하나를 가지고 테슬라 전체를 매도할 이유는 사실 없지 않느냐 좀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해리스가 그 법인세 28%로 올리는 거 그게 악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하여튼 계속해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증시 혹은 한국 증시에 연결되는 그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계속 엎치락뒤치락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대선이 한 70여일 이제 남았는데요. 뭐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건 9월 10일 날 예정돼 있는 토론에서 누가 이제 승기를 잡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도 이제 일정이 한 보름 정도 아직도 남았으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계속 박빙해서 누가 더 뭐 실수를 안 하느냐의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컨벤션 효과는 뭐 해리스 입장에서 이제 거의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돌파를 해서 50%를 넘기느냐 여부는 그의 개인기와 또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에서 또 트럼프가 물고 늘어질 부분들을 어떻게 방어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의견을 특별히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표 대결을 하려다 보니까 표를 구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그룹이 있는 쪽을 만족시키는 결과들을 내놓는데 그게 이제 지금 해리스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 간혹 보면 트럼프가 공격하는 게 약간 공산주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기업들한테는 이제 반기업적인 그런 정책들 내놓으면서 소비자들한테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게 이제 과연 먹힐 거냐 하는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외에 또 뭐 특징적인 섹터 종목들 보신 게 있나요? 네, 또 주간으로 봤을 때 좀 이런 특징이 있었는데요.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이제 이슈들이 맨 처음에는 이 과충전 이슈로 됐다가 현대기아차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BMS라고 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궁극의 게임 체인저는 전고체 배터리야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이제 리튬이 위험해 이러니까 나트륨 배터리 쪽도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관련주들 뭐 이번 주에도 크게 움직인 게 KBG, 알티캐스트가 이제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로 되어 있고요. 애경케미칼도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로 한 30%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대선 쪽은 이제 미묘한 상황인데 주중반을 넘어가면서 트럼프 쪽에 이제 케네디가 붙는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뭐 남북 관계 관련주 일신석재가 대표적으로 좀 올랐고요. 또 SY 스틸텍처럼 재건 쪽에 또 제일 뭐 변동성이 큰 종목도 30%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은근히 조금 올라갔던 업종이 섹터가 대왕고래 쪽인데 시추선 계약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뭐 하여튼 정부에선 꾸준하게 시추 준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다 보니까 밸브 관련해서 화성밸브라든가 또 메이저 그 정유회사들하고 연관성이 있는 GS 글로벌 이런 것들 강세도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돈 버는 AI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지금 우리가 1년 반째 AI 그러면서 막 올라왔는데 최근에 정점 없는 회의론이 나온 건 막 말 그대로 엔비디아 빼고 누가 돈을 벌었는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벌 수 있는 섹터를 이제 개발하자, 발굴하자 이런 취지에서 가장 뭐 엔비디아 자체도 신약 AI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의료 AI 쪽이 매출 단위 2분기 실적 보면 배로 늘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루닛이라든가 뷰노 같은 의료 AI 관련주들이 주간 상승세가 좀 뚜렷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건 좀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봐선 코로나 이제 발병이 주초만 하더라도 뭐 한 달 사이에 한 4배 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 거기다 엠폭스라고 하는 그 원숭이 두창 이슈가 뭐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스웨덴,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까지 지금 한 명씩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뭐 우리나라에 다가온다 이래가지고 이걸 공포로 느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목요일 정도부터 부러졌어요 주가들이.
코로나 증가세가 꺾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주가는 벌써 30% 이상 빠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이거 사실은 그냥 드라이 아이스나 얼음 같은 소재라서 뭐 상황이 변하면 금방 녹아버려서 원위치 오는 그런 테마들인 건 이미 뭐 잘 알고 계실 건데요. 당국에서도 그러잖아. 이번에 뭐 8월 말이면 치료제가 몇십만 분이 뭐 공급이 될 거야. 진단키트가 500만 분이 공급. 이러면 더 이상 뭐 사재기라든가 아니면은 모자라서 뭐 처방을 못 해요. 이런 상황들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이미 작년 재작년에 백신을 여러 번 맞고서 어느 정도 뭐 이런 방역에 대한 그런 효과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가볍게 넘어가는 증상이야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 순간 거의 마무리가 되는 테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증시 흐름, 이슈 어떤 것들이 또 우리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 시장은 어떻게든 미국 발악이라 갖고 좀 가까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떤 섹터가 움직였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 많이 체크를 하는데 어쨌든 대선 같은 경우 7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의 판도를 가지고 말 그대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이 극명하게 양극화가 돼 있다 보니까 어느 쪽이 더 갈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번 주 후반 정도만 보면 사실 신재생이 오히려 가다가 지금 꺾이는 상황이고요. 재건주라든가 뭐 기존 에너지 이런 것과 관련된 섹터들이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선의 지지율과 관련된 변화들에 특히 좀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 다음 주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는 엔비디아의 28일 실적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 뉘앙스의 발언들이 나올 거고 그걸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번 2분기의 성장성을 가지고 3분기, 4분기도 여전히 뛰어난 뭐 스페셜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줄 거냐. 아니면 엔비디아도 실적의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 이렇게 반응이 나올 거냐는 이제 28일 날 실적 보고서 나오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뭐 거의 전 세계 투자가들이 주목을 해야 될 사항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뭐 조금 이제 지나서 보면 9월달 그 10일 날 대선 토론회 그리고 18일쯤에 있는 연준에서 과연 B컷을 할 거냐 아니면 베이비 컷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설왕설래를 가지고 계속 뭐 주장들을 하면서 다음 주 시간들이 지날 것 같습니다. 네, 그 우에다 총재 그 일본 쪽도 그냥 뭐죠? 찻잔 속의 태풍? 그 아주 그냥 사라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뉘앙스는 7월 달 거 이제 금리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얘기를 듣고 해석하는 뉴스의 어떤 관점은 대부분 더 이상 평지풍파를 만들진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주를 이루긴 했는데 어떤 것들은 상황을 앞으로 면밀히 지켜보면서 뭐 조금 더 올릴 수도 있어 이런 뉘앙스도 있었다는 얘기들도 합니다만 뭐 전 세계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파란을 만들진 않겠다는 의지로 좀 읽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또 다음 주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될 주요한 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포인트는 이번 주는 큰 이벤트가 없는 주간이에요. 상장이라든가 이런 이슈도 좀 거의 없고요. 하나 있다고 하면 뭐 전 세계 그 지질과학 총회라는 게 부산에서 내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열리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탐사라든가 시추 쪽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아마 주간 단위로 보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대왕고래라고 소위 명명돼 있는 그 동해 가스전이라든가 이런 거 탐사 이슈가 아마 좀 주간 단위로 봐서는 강한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 그 대선 지지율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촉각을 많이 세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주말에 있었던 또뭐 해리스나 트럼프의 발언들 가지고서 해석을 하셔가지고 누구한테도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것들 가지고 아마 종목과 섹터를 선정을 해서 매매를 부지런히 하시려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생각이고 지금 이번 주도 그랬습니다만 시장은 지금 빠진다기보다는
완만하게 우상향이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뭐 이번에 사실 저는 이제 변수 중에 하나가 원래는 빠르면 이번 주말에 만날 걸로 예상됐던 여야 대표들의 회담 이 부분이 이제 또 코로나 변수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됐거든요. 네. 그게 아마 다음 주 후반 정도쯤으로 좀 다시 재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둘이 만나서 할 수 있는 이제 증시 쪽의 가장 큰 이벤트는 금투세 이슈랑 예, 또 밸류업과 관련된 이슈 이런 것에 있어서 여야가 과연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느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라고 하면 시장에는 이번에 한 번 더 레벨업을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8월 마지막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